네, 127쪽에서는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를 구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네요. 자, 일단은 직육면체 나의 전개도를 그려달랍니다.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가 6cm니까 6칸을 가야겠네요. 선생님이 조금 삐뚤어질 것 같기도 한데, 자, 6cm면 여기까지 가겠네요. 6cm니까 이렇게, 그죠? 6cm 가고요. 그 다음에 또 가야 될 게 6cm, 6cm, 그죠? 또 6cm가 한 번 더 가야겠네요. 4, 6,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6, 6, 6이죠.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점선이 이제 들어가겠죠. 전개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그려보면 여기가 6, 여기도 6이에요. 그죠? 그 다음 높이가 10cm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마주보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아니면 나는 각각 구할래 해서 건널비를 구해도 되겠죠. 그럼 선생님 한번 건널비를 구해 보겠습니다. 건널비를. 자, 먼저 기역.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방법을 사용해 보면 각각 구한다 생각하면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 더하기 미음 더하기 비읍이에요. 그쵸? 비읍. 그럼 기역은 일단 기역은 6 곱하기 6이 되겠네요. 6 곱하기 6 더하기 니은은 10 곱하기 여기가 6이니까 10 곱하기 6 더하기 디귿은 6 곱하기 10이 되겠죠. 6 곱하기 10. 그 다음에 리을은 6 곱하기 10. 리을도 6 곱하기 10이네요. 6 곱하기 10. 그 다음 더하기. 그리고 리을까지 했으니까 미음. 미음도 6 곱하기 10. 그 다음에 비읍은 6 곱하기 6이 되겠죠. 가만히 봤더니 10 곱하기 6, 6 곱하기 10, 6 곱하기 10, 6 곱하기 10. 니은 같은 경우는 이 앞뒤만 바뀌었지 사실 얘도 같은 값이 나오네요. 즉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면이 어떻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 기역, 비읍이 똑같더라.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타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기역 곱하기 기역과 같은 값인 면이 두 개니까 2 해주고 더한 다음에 니은과 같은 값인 면이 4개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기역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6 곱하기 2 더하기에 니은 6 곱하기 10 곱하기 4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66에 36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10이니까 60
곱하기 4예요. 그럼 는 하면 36이니까 72 더하기 46에 24에서 240에서 300 얼마다? 12가 나오네요. 312.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느 방법을 하든 잘못된 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직육면체의 형태에 따라서 방법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주보는 면, 그 다음에 넓이가 같은 면을 찾으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확인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조금 직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가 나왔습니다. 정육면체 한번 보죠. 자, 가로 세로 높이가 2cm예요. 자, 건널비를 구하는 방식을 식으로 나타내고 건널비를 구해보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놨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 더하기 미음 더하기 비읍 하면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기역은 어떻게 되죠? 가로가 2, 여긴 몇 cm인데요? 여기도 2cm였죠? 여기와 만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도 2cm면 여기도 2. 여기와 여기가 만나니까 여기도 2. 다 2죠, 사실. 모서리가. 그럼 기역은 2 곱하기 2 더하기 니은 2 곱하기 2 더하기 디귿은 2 곱하기 2 더하기 리을 2 곱하기 2 더하기 미음 2 곱하기 2 더하기 비읍 2 곱하기 2. 선생님 왠지 지금은 눈치챈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더하면 뭐다? 결국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모두 같은 넓이더라. 즉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열할 수도 있지만 기역에다가 곱하기 같은 값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즉 더 간단히 나타내면 기역은 2 곱하기 2로 구한 다음에 곱하기 6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6, 46에 24 제곱센티미터 해서 이 정육면체는 24 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죠?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니까 정육면체니까 모든 선분이 8cm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8 곱하기 8 한 면의 넓이도 8 곱하기 8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해준다? 6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88에 64 곱하기 6을 하니까 64, 24, 66에 36에 384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뭘 해준다? 이렇게 곱한 값이 6개, 똑같은 값이 6개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구하기가 더 쉬워요. 부피도 그랬지만 부피는 같은 값을 3번 곱해주면 됐지만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6을 해주면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상자 중 건널비가 가장 큰 상자는, 더 큰 상자는 어느 것인지 찾아보래요. 이번에 응용을 하라고 합니다. 응용을.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응용을. 자,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죠. 일단 밑면
두 밑면이 서로 같을 거예요. 그죠? 같은 값이 나오는 게. 그러면 가로 10, 세로 8, 10 곱하기 8한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3, 여기 넓이, 여기 넓이 한 게 이쪽 편에도 하나 있으니까, 그죠? 3 곱하기 8 곱하기 두 개가 또 있을 거예요. 더하기 그 여기 넓이는 10 곱하기 3이니까 10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는 하면 80 곱하기 2 더하기 24 곱하기 2 더하기 10 곱하기 3 하니까 30 곱하기 2 하니까 28에 160 더하기 48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60 하니까 얘는 160 더하기 요거 먼저 계산하면 108이네요 하니까 268 제곱센티미터죠. 자, 이제 정육면체네요. 정육면체는 어떻게 한다? 한 면의 넓이만 구해서 모든 면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곱하기 6만 하면 되죠. 즉 간단하게 7 곱하기 7 곱하기 6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49 곱하기 6이니까 69, 54, 64, 24인데 5가 올라갔으니까 294제곱센티미터죠. 그럼 어떤 게 더 크다? 정육면체가 더 크다, 건널비가. 자, 이렇게 하면 정육면체 건널비는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익힘책 꼭 풀어보시고요. 익힘책은 오후에 올라가게 되니까 반드시 먼저 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마무리하면서 1학기 수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